보낸 아쉬움에 허느끼면서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맥힌 내 사랑을 오라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하염없이 헤매도는 서러운 발길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맥힌 내 사랑을 오라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이 가사가 잘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좀 왔다 갔다 하네. 1절하고 2절이 좀 헷갈리는데 참 우리 이미자 선생님 노래는 참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한많은 사연을 담은 노래니까 참 나도 한 번씩 이렇게 불러봅니다. 가신님은 언제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주려나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배가 가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동백은 빨갛게 멍이 더
꽃잎에 새겨진 사연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배가 가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동백은 빨갛게 멍이 더러워서 이제 앞으로 1년쯤 뒤에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이제 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살판이 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첫째 국민들은 돈 걱정 없는 세상이 돼요. 국민 배당금 뭐 150만 원, 64세 이하는 그렇게 받고 18세까지 그렇게 받고, 뭐 웬간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20년 소급해가지고 3천만 원씩을 주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한 45세 이하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면제자도 있지만은 약 뭐 한 3천만 원은 의무적으로 다 받게 되고, 또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도 이제 1억 원 18세 이상은 다 받게 되고, 결혼도 소급해서 또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하셨는데 요즘 강조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소급해서도 아마 10년 이내는 다 3억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이십니다. 일반 뭐 대통령하고 틀려요. 정말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의 꿈은, 나의 미래는, 뭐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때부터 책상 위에 미래의 대통령 뭐 김영삼 이래 적어놨다고 하는데, 허경영 총재님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꿈은 대한민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 이렇게 목표를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공인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직업을 할까, 줄까, 뭔가를 줄까, 이 생각만 꽉 차 있는 그런 분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한 방에 싹 다 이렇게 고든 문제를 해결할까를 다 이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신바람 나는 정치가 됩니다. 28번째가 3.3 공약, 오늘이 며칠이요?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이러는데 근데 8이라고 하면은 그 소득혁명이에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혁명, 2번 3.3 공약 중에서 2번은 정당혁명, 3번 이러면은 이제 결혼혁명, 4번 출산, 5번 노후, 6번 부채, 7번 배당, 8번이 소득혁명이단 말이에요. 소득혁명을 이제 말로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소득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의 수당을 주는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이게 이제 소득혁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28번째 보면은 이제 거기 도덕혁명인데, 도덕혁명은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그 관원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들의 살기를 진작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해 생일날에는 생일 10만 원의 생일 축하금과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 등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며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배달해주고 전달해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각 5천만 국민들의 모든 관원 상대를 다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넓고 깊고 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 이 대통령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곧 등장을 이제 곧 하십니다. 하시게 되고 하시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극한 상태 가면은 이제 그 내려오는 겁니다. 극한 상태까지 가면은 지금 이제 하지가 다 되죠. 지금 입하가 다 돼가지고 입하가 지났나 모르겠는데 입하 소서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망종 하지 소만망종 하지가 되네. 입하 소만망종 다음에 하지가 된단 말이요. 입하 소만망종 다음에 하지인데 하지가 되면은 낮의 길이가 최고로 길어질 때거든. 그 다음부터는 밤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까지 갔다는 것은 낮의 길이가 갈 때까지 간 거라고. 그럼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적반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세상이 이치 아닙니까? 1년의 이치지.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망종 하지 소서대서 입추쳐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이렇게 1년에 변하고 하루에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변화가 뭐냐합니까? 낮에 정오가 딱 되고 나면은 가장 그 정오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밤에 어두운 기운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한참 밝을 때 현자라고 하지. 현명한 사람들은 어둠을 준비를 한다고. 밝음이 다 됐다는 것은 낮 12시 정오가 됐다는 것은 밤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180석을 가지고 지금 뭐 마음대로 해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도 김오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려고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섭리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게 이제 만땅구까지 가는 거야. 만땅구까지. 그 뭐 내각제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고 그 국민의 힘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그거 하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각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있긴 있대. 좀 이렇게 허수아비로 정치 외교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실권은 그 총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걸 하려고 지금 폼을 잡는데 그 목적은 다 알 수가 있죠. 그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하고 계시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제 그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이 대체로 보면은 뭐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전 대통령이 박근혜죠. 박근혜도 지금 감옥에 있고 이명박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고 또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또 자살을 했든지 당했든지 뭐 타살이 됐든지 어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고인이 된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 이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말미에 뭐 그분은
퇴직하고 난 이후에 구속은 안 당했지만 퇴직하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구속을 많이 당했고 그 이후에 자기 아들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좀 구속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도 그 아들이 구속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 구속됐죠. 본인이 구속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마찬가지로 구속되고 지금 나와서 지금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했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로 망명했고 하여튼 청와대 터가 거기는 천신 하강 단자열이 돼가지고 천신이 들어가서 앉아있을 자리다 이 말이야. 그 일반 사람들이 가가지고 있으면 터가 안 좋아요. 특히 청와대 터에서 개를 키운다. 이거는 아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이 중에서 개를 많이 키웠다고. 그게. 거기는 그 천신 하강 단자열이 되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말이 옆으로 갔는데 여하튼 여하튼 그 총재님께서 이제 그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 어떻게 열리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지난 그 이봉규 씨가 조금 전에 정옥임 전 의원하고 나와가지고 뭐 양정철이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뭐 4.15 부정선거하고 금년 4.7 부정선거. 이봉규 선생님은 보니까 4.7 부정선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4.7 부정선거도 사전선거에서는 4.7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봉규 씨는 그걸 좀 모르고 있더라고요. 4.15 부정선거는 뭐 그는 100석까지 나왔으니까 체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 국회의원 작년 4.15 총선의 부정에 대해서 소송을 해놨으면 6개월 안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비정리 법권천이 있어요. 비정리 법권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명하면 길지만은 정보다는 비정리 이치가 가깝고 이치가 더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이치보다는 법이 더 세고 비정리 법 위에는 또 권리가 있다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또 깔아뭉갤 수가 있다고. 근데 권력을 이빨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읽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하지다이라면은 1년으로서 가장 낮의 길이가 길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되면 헷가닥 바뀌잖아. 그렇듯이 지금 권력이 이빨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뭐 여권에서 180석이 있다.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먼저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한다지만 그 권력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데 그 지금 이제 그런 거 법을 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금 뭐 여당 180석하고 야당에서 뭐 그 몇 명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 뭐 국민의힘에서 뒤에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헌법 개헌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려고 하겠지. 그러나 그 위에 하늘이 있다고. 하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인류가 이 지구가 생기고 난 것이 한 60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3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제 인류가 나왔고 그게 이제 좀 있다가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 다음에 에릭투스가 나왔어요. 에릭투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나왔고 에릭투스는 200만 년 전에 나온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1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이 나왔고 10만 년 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이제 그 중국 뭐 민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만 년 전에 우리 한국하고 유대인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이제 이렇게 1만 년 정도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그 역사의 그 가장 뿌리, 그죠? 그 목표점, 도달점은 뭐냐면은 국가혁명당의 창당과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 세계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자면은 길어요.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모든 그 4대 성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간방에, 동방 간방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 새로운 천지를 연다. 이것이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앞으로는 이해가 다 될 날이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파는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가시광선으로만 보니까 이제 육안으로 이제 색수상 형식을 이제 느껴야만이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를 이제 통해서 이제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이렇게 이제 만땅구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권력을 총체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뭐 여당 180, 야당 이렇게 몇십 명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내각제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분단 국가에서는 내각제를 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지금 말이야 우리나라 550조 예산 한 70%는 엄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우리 국민에게는 3대 주권이 있어요.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바로 써야지 했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물밑으로 쌀아지고 동문놈들이 훔쳐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산을 전문적으로 빼먹는 놈들,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주군하는 거는 조조군사라고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미국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 5년 전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그걸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말이에요. 애리조나 주에서 애리조나 그 마리코파 그게 이제 카운티 거기에서 지금 재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트럼프가 이제 압승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엄청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제약을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정이 좀 있으면 납니다. 6월달에 나고 그것이 밝혀지고 되면은 이제 펜실베니아나 조지아주를 위시해서 한 5개 주가 이제 결정이 바로 나게 되면은 정식으로 그 뭐 투표가 결과가 잘못된 거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위조지폐로 물건을 샀는데 이 돈이 가짜 돈이다. 그러면은 이건 바로 발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이제 내려오게 되고 어제 바이든이 루지애나 주인가 거기 가니까 뭐 환영 바이든을 그 뭐 밀어준 사람이 뭐 8천만 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도 거기에 환영 인사가 없어요. 환영하는 그 지지하는 그 사람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냐고. 펜타곤이라고 하는 거 미 국방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니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이 못 들어갔어요. 그것만 봐더라도 지금 이제 그 가짜 대통령이죠. 이제 그러나 정식으로 이제 뭐 KBS나 MBC, CNN, YTN 뭐 이런 데서 정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내가 다른 이야기 할 수 없지만은 몇 달 이렇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과 동시에 사이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왜 이제 바이든 물러나가고 트럼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제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이라고 저게 이번에 그 미 보수당의 이제 을 중심으로 한 아주 큰 행사에 그 금년 2월 달인가 그 있었어요. 트럼프도 참석한 자리에 명경우 의원이 거기 갔어요. 에이펙에. 에이펙이지. 거기 가가지고 그 민경우 의원이 4.15 총선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그래서 미국에서도 알고. 그러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교체가 될 때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부정선거다. 그러면 한국에도 부정선거다. 이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도화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슬슬 꿈을 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느냐고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말이야. 그러게 됨으로써 이제 총재님께서 또 실제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세계사적인 운명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고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박천지 3대 홍도건이라고 이미 결합력으로 남아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한 18년 되던 해에는 이미 이제 머리에 총을 맞고 돌아가실 그런 운을 받고 이제 태어나신 분이고, 또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18여원 다음에 천어걸레라고 되어 있어요.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권력을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대통령이 될 그런 운이라고. 근데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미국의 대선이 이제 바로 잡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작년 총선이 또 바로 잡히는 과정에서 금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바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언론도 바르게 되고 이와 같은 쭉 사건을 겪음으로써 이제 경기는 또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자꾸 더 어려워져야 이제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이제 귀 담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시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달로 따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안 하고 정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년 3월 9일 날이다. 그보다 앞당길 수가 있고, 이 날을 보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주공화당을 창당해가지고 18년간 정권을 잡았고, 그 전두환이가 이제 7년 민정당 그거 만들어가 7년, 노태우도 뭐 합당했죠. 민자당을 합당했고, 그러니까 뭐 김영삼 문민정부 5년짜리, 김대중 뭐 또 5년짜리, 노무현 5년짜리 뭐 지금 이제, 그런데 그런 5년짜리 이런 정권이 아니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항구조가 말이에요. 항우하고 천하를 제패해가지고 약 한 400년간을, 초한지가 그게 내용이잖아요. 한 400년간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시황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자기 아들 호에서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한 28년간 갔어요. 28년간인가 그렇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나라도 한 200~300년 갔는가 몰라요. 근데 200~300년짜리 고려 500년, 뭐 조선 500년, 뭐 이런 500년, 400년, 뭐 5년, 7년 이런 정권이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천지예요. 완전 선천후천이라 그래요. 정력 시대를 여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는 세상, 이 지상이 극락이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여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최재우 선생님께서, 최수훈 대신사님께서 이제 1864년에 대구에서 이제 처형을 당했을 때 그분이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이제 혹세무민한다 이래서 이제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강상김씨로 되어 있는 김일부 선생님이 정력을 이야기하셨다고. 정력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강정산이라고 있어요. 강정산의 그 제자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경석이라든지 문공신, 김형렬, 안내성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그 제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또 이제
대순진리 쪽으로도 이게 박한경이나 그 이전에 조철재 이런 분들이 그런 세상에 오는 것을 굉장히 바라다가 죽었어요. 다 이제 없죠. 박한경이도 죽고 조철재도 없고 또 왜 그 또 한 분이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내가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살짝 피해 나가야 내가 좀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훌륭하신 분들이 그 좋은 세상을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다 이제 죽어갔는데 이제 그 좋은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온다고. 정말 그 우리 주위에서도 그 자기 아들 딸들이 말이에요. 40이 넘고 50이 다 돼 가더라도 아직 장가 시집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결혼혁명인데 결혼혁명이란 뭔가 이라면은 결혼부를 만들어요. 결혼부를 만들어서 결혼시, 결혼수당 1억 원을 이제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원도 지급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에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해서 이제 남녀 결혼은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하는 그래서 이제 망국적인 인구 감소를 막는다. 이게 이제 결혼혁명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누구든지 3억을 줘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출산 시에 5천만 원에 1인당 그 쌍둥이 놓으면 1억이다. 1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 시 1인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고. 쌍둥이도 제법 많아요. 내 주위에 쌍둥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는 1억, 새 쌍둥이는 1억 5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출산 시 1인당 5천만 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수당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임신했을 때부터 10살 될 때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의 전업주부수당을 주어서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공영제를 실시한다. 이게 출산혁명이에요. 그것이 바로바로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만 했다 그러면은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 그리고 전업주부수당 100만 원, 남편 150만 원, 그 직업이 없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냐? 300만 원, 400만 원 임신만 해도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은 애기를 뭐 이렇게 학대하고 애기가 또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다 돈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원인은 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돈을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무슨 돈으로 그래 줄 건가? 그거는 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국방비 이런 것도 비리가 엄청 많고 말이에요. 교육재단에 그 비리도 엄청 많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예산 70%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돈이라고. 이 도둑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실감 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데 이 천국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되면은 딴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데 이제 내 말은 길어요. 끝까지 들어야 재미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문화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내 같은 사람도 노래 한번 부르면 말이야. 디너쇼 같은 거 하면 해가지고. 그때는 돈 쓸 일이 없잖아. 안 그래요? 매달 말이야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 70만 원 더 나오거든. 그러니까 220만 원이야. 부부면 440만 원 나와요. 그리고 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뉴딜 혁명이라고 있다고. 13번이 뉴딜 혁명이야. 뉴딜 혁명이라고 하는 뭐냐니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실업자를 없앤다는 것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을 1차 산업으로 식량을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이 말이야. 이를 위해 18세 이상 80세까지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을 해가지고 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이게 13번 뉴딜 혁명이거든요.
그럼 뭐 이제 좀 뭐 조용한 데 가면 뉴딜 혁명 일어나고 가면은 65세 이상 부부는 매월 44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하니까 64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이제 그리고 뭐 집안에 말이에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6.25 참전 용사가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또 수당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살판 나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꿈인가 생신가?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고. 그때 되면은 내 같은 사람 말이야, 디너쇼 하면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지금 가면은 뭐 돈이 없어서 못 오지. 단돈 뭐 디너쇼 하면은 아이고 나 못 갑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 달에 뭐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몇백만 원, 한 500만 원 들어온다 이러면은 한 1, 20만 원 쓸 수 있잖아. 뭐 디너쇼 같은 데 하면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봤어요. 아니, 내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지. 그 황성예트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잘 불렀던 그 노래예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폐허에 서리네 포를 말하여 주노라. 외로운 전하군에 홀로 이 잠 못 이뤄 고슬픈 본래 소리에 한없이 눈물 져요. 이 디너쇼 하면 말이에요, 이거 뭐 노래만 계속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 말도 해가면서 뭐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면은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고생하신 이야기, 그건 밑도 끝도 없다고. 거기에 대한 그 앞으로는 영화도 어마어마하게 놀 거고 말이에요. 예술 작품도 어마어마하게 놀 겁니다. 눈이 훤하게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출생,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모습을 그린 그 그림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도 많이 있다고. 그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나갈 때 그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을 예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라. 하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무서워하그늘 무서워하그늘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으라. 내가 들으려리니 그 이름 예수라라. 그 수태고지라고 하는 건데, 그 마리아가 그 동정녀 마리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네가 아들을 놓을 건데 딸이 아니고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렇게 이제 그런 그것을 그 말에 된 것을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내가 노래 부르잖아.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말이에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은 예수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보다 이 우주의 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 극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셨을 때에 그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오해가 많았느냐고요. 그 동정녀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셨지만은 남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주위에서 볼 때 얼마나 저 사람들 그 오해를 많이 했겠느냐고.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난 이제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곡기를 끊고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천사들이 그 영하 그 중랑교 다리 밑에가 영하 한 30도 그렇게 엄청 추위해서 1월 1일 날 양력 1월 1일 날 음력 11월 13일 날 이제 1949년 11월 13일 날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날 중랑교 다리에서 태어나실 때에 영하 30도에서 그렇게 태어나실 때 엄청 추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태어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싹 다 보호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미 그림으로 그려진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제 그런 것이 나오겠고 더 이제 노래나 그 오페라 이런 걸로 다 나올 거예요. 나오고 이제 총재님께서 성장하시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뭐 한도 끝도 없죠. 이게 돼서 그리고 이제 저 17대 대통령 선거 때 표가 도난당했잖아요. 한 500만 표 도난당한 것도 이제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는 그 과정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다 나옵니다. 나오고 영화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보고 이제 총재님께서 참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화여자대학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좋은 건물이 가장 잘 지은 건물이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대단하게 이제 좀 존경의 눈치를 보잖아요. 저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여자 대학교로서는 뭐 최고의 대학이다 이렇게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그 명문대학교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오세요 그러면 안 가요 그랬다고. 왜냐하니까 여자가 무슨 놈의 공부를 하느냐고. 여자가 그 배우면은 집구석 망한다. 암탉이 울면 집구석 망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제 안동 뭐 풍습대로 사시는 집안인데 아직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면 뭐 몇 년도냐? 100한 3, 40년 전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엄했겠느냐고. 여기 풍속이 엄하니까 여자가 배우기를 뭐를 배우느냐고. 집에 앉아서 살림이나 살아야지. 안 보냈어요. 택도 없죠. 지금 마찬가지로 허경영 하면 미친놈 도라이 사기꾼 자기가 뭔데 명패를 팔아. 그러잖아. 얼마 전에 그 총재님께서 3월 28일 날 그때 그 여의도 그 현대백화점인가 그 개업 할 때 거기서 한번
발대식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그 야외에서 이렇게 한번 그걸 했어요. 연설을 했어요.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때. 그래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그때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인지 안 그러면 무슨 방송인지 그래요. 그게 그 사람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현대백화점 안에서 했어요. 했었을 때에 그 기자가 그래요. 명배팔이 한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명배팔아. 이 사람 지금 뭐 중세시대에 그 종교 개혁 일어나기 전에 말이야. 마틴 루터가 그 면죄부 판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헌금을 하고 헌금을 이제 땡그랑 하고 이제 주는 소리가 동시에 자기 조상들이 이제 연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이제 이런 것을 면죄부를 판다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종교개혁 대상이 되고 이랬는데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에 이 깊이 있게 불교나 기독교나 이것을 정말 이 사원서원이 말이에요.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전부 다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볼 때는 그렇지 명패판다 인마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안 하겠느냐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세계 황제가 되시고 나면은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다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신인의 이제 그 파워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못 보내준단 말이야. 지금은 보내주면 안 되고 뭐 때가 있다고. 뭐 보여주는 것도 때가 있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도 말이야. 기독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거든. 그리고 강정사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는 내가 안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살짝 이야기해요. 그래야 내가 된다고. 총재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니까 그때 돼야 대통령이 되셔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초현상적인 그런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푸틴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무슨 아베가 꼼짝 못하고 무릎 딱 꿇고 말이야. 아이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이래 된다고. 그래야 이제 세계 통일이 된단 말이야. 세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뭐 사람들이 살 것이 풍족하니까. 지금 우리 회사도 말이야 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하는데 진짜 그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말이야 토요일 날 쉬어라 그러면은 인상이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니까 토요일 날이라도 특근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뭐 딴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1년 365일 한 이틀 쉬는 사람이 있더라고.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배당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최하는 다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 4일 근무가 체질화가 된다고. 그렇죠. 좋은 세상 정말 꿈의 낙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말이 두서가 없는데 이런 뭐 문화생활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요. 내 마음속 깊이 떠나지 않는 꿈 서러워라. 새소리만 바람 타고 처량하게 들려오는 백사장이 고요해 파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나 홀로 외로이 추억에 잠들어 홀로 우네. 총재님께서 가셨던 그 모든 그 자리에는 전부 다 이제 그 흔적이 세워질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예행 연습해 놓은 것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아무로 이제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그 김일성을 이제 섬겼던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대체를 해버리면 돼요. 그걸 그 허경영 총재으로 대체를 하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그 사진을 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여기는 배지를 달게 되고 말이야. 배지에는 허경영 총재는 배지를 달게 되고 참 하나님으로 이제 그 이렇게 그 예행 연습을 해놨다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총재님께서 이제 쭉 다니셨던 그 흔적 아마 성지가 될 겁니다. 중랑교 다리 밑을 해가지고 흥국사 또 저게 자재암 원효 스님이 많은 절을 많이 지었는데 그 원효 스님이 지은 절에는 총재님께서 많이 갔었어요. 그 절에도 내가 한번 다 가볼 생각이고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나면 총재님의 그 발자취 또 이제 현재 살았을 때는 현재 모습은 또 믿는 대로 하늘궁에 찾아갈 거지만은 또 총재님께서 이제 옛날에 살아오셨던 그 흔적을 쭉 한번 다 따라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용두산 가면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그 참 진짜 그 용두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누군가가 먹다 버린 그 수박 껍질을 그걸 드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러잖아요. 네,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김명숙 선생님을 이제 한번 좀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보고 싶은 그 생각에서 갔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냥 서울에 올라가셨죠. 그거 보고 싶다. 그거 보고 싶다 할 때 또 노래가 나오잖아요. 현미의 보고 싶은 얼굴.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어 놀고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발길이 휩쓸고 지나간 호황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희미한 모습 보고 싶어 놀 굴. 바람이 불면 산 위에 올라 노래를 부르리라 그대 창까지 달 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진정이토록 못 잊을 줄은 세월이 물같이 지난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매진다. 꽃 피는 봄엔 강변에 나가 꽃잎을 띄우리라 그대의 집까지. 가을 밤에는 기러기 편에 소식을 전하리라. 사모친 사연, 사모친 사연, 진정이토록 사모칠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메아리